빅데이터 분석 기사 핵심 정리. 이번 시간에는 분석 결과 활용편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 결과 활용 같은 경우는 분석 결과 분석 모형 전개 단계에서의 우리가 이제 역할들을 다루게 되는데요. 분석 모형 전개 단계에서는 일단 크게 작업이 분석 결과 활용 계획 수립, 그다음 분석 결과 적용과 보고서 작성, 그다음 분석 모형 모니터링, 분석 모형 리모델링, 이렇게 4개 단계로 우리가 4개의 작업이 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 내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개 단계에서는 개발된 모형을 적용해서 결과 확인 및 지속적 관리를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고요. 빅데이터 분석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되기 위해 꼭 필요한 프로세스다 했는데, 우리가 모형을 만든 빅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라는 건 결국은 한번 일회성으로 분석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보통 우리가 분석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냥 한번 단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분석 프로젝트라는 것은 우리 어떤 모형을 만들고 그 모형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전개가 돼야 되는 것이죠. 전개를 빼놓고는 우리가 프로젝트를 완수했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전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전개는 결국 적용시켰다는 것입니다. 네, 그걸 말하는 것이고요. 분석 모형 전개 단계에서 주요 작업들을 보면은, 자, 분석 결과 활용 계획 수립에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어떻게 업무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액션 플랜 수립하는 것이고요. 업무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자세한 내용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결과 적용과 보고서 작성. 분석 결과 분석 모델 결과를 업무 현장에 적용하고, 그다음 업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일부로 포함한다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결국은 이게 분석 프로젝트가 별도로 이렇게 기존의 어떤 업무 시스템과 별개로 분석 프로젝트 진행됐다면,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나온 어떤 모델들을 결국 기존의 시스템들에 이제 포함시켜서 어떤 이질적인 게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을 다시 포함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독립된 시스템이 아니고 결국은 기존 시스템이 이제 포함시켜서 하나 움직이게 한다는 것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과 측정 지표에 따라서 분석 결과를 측정하고 개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요. 다음 분석 모형 모니터링을 보면은 이전에 수립한 활용 방안이 분석 결과 활용 시 계획대로 잘 수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빅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수행을 해서 어떤 우리가 목적이 있는 것이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활용할 거야라는 걸 구체화시켜서 만들어 놨는데, 그럼 이게 우리가 계획만 세우면 안 되는 거죠.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대로 잘 수행이 되고 있는지 쭉 지켜봐야 되는 것이죠. 그걸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교육을 원래 이 시스템 잘 사용하기 위해서 계획도 세웠는데 교육을 잘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잘 활용하고 있는지, 이를 전반적으로 다 보겠다는 것입니다. 시스템만 모니터링 하는 게 아닙니다. 조직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다음 분석 결과 리모델링. 분석 모형이 변화되는 업무와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것이고, 그거를 위해서는 데이터 품질 검토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알고리즘을 개선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매개 변수 최적화나 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분석 결과 활용 계획 수립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활용 계획의 경우는 분석 목표를 설정할 때 함께 고려되면 초반에 원래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기획 단계 때부터. 근데 분석 모형과 결과가 어느 정도 완성되면 이거를 이제 초반에 만들어졌던 어떤 되게 러프하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초반에 만들었던 활용 계획을 이제 좀 구체화시킨다는 거예요. 구체화해가지고 이제 구체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분석 모형 도입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분석 결과 활용 및 계획대로 잘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요.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내부 교육 관련 방안도 수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게 활용 계획 수립편이 어떤 시스템을 배포하고서 활용되고 있는지 지표 같은 걸 개발해가지고 모니터링 할 거야 정도가 아니라, 잘 쓰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 알려줘야 되는 거지. 방법도 알려주고 어떻게 사용하면 되고, 이렇게 사용하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 이 정도까지 해서 동기부여도 되는 것이죠. 동기부여까지 해줄 수 있으려면 어떤 뭔가 좀 훈련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런 것까지 다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다음 분석 모형을 기관 내외부에서 적극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확산 계획도 고려하여 방안 수립해야 되는 것이죠. 학생 계획이라는 거는 이렇게 교육이라는 것도 있지만은요, 이 조직적인 측면에서 이 모형이 좋다고 했을 때, 만약 모형이
만약에 분석 프로젝트 했지만 프로젝트 자체가 좀 실패했다. 그럼 이걸 사실은 실무 적용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큰 위험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분석 프로젝트가 결국 모형이 이제 품질이 좋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이 모형을 잘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그 조직에서 이 모형을 사용하면 조직에 어떤 가산점을 준다든지 아니면 개인들이 어떤 성과를 어떤 뭘까요? 업무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모형을 어떻게 활용하겠다 이렇게 뭔가 업무 계획을 세우고 정말 그렇게 했다면은 어떤 그 인사평가에서 좀 더 가산점을 준다든지 이런 것도 학생 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분석 결과 활용 시 시나리오 개발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분석 결과 활용 시나리오 개발 방법 같은 경우 보면은 빅데이터 분석 과제를 계획하는 단계에서 활용 방안을 미리 수립하는 것이고 전개 단계에서는 계획 단계에서 수립된 활용 방안을 시나리오 수준까지 구체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단기 활용 계획 제시 및 중장기 활용 계획도 수립하고 상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계획을 그냥 이렇게 이렇게 활용하게 하겠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단기에는 어느 단계가 활용할 수 있게 할 것이고요.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뭔가 좀 조직에 어떤 이점 되게 하겠습니다라는 거를 상세해서 기록한다는 것이 그 장기, 그다음 그 단기, 그다음 중장기 분리를 해가지고 상세한다는 것이죠. 굉장히 좀 구체적인 그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보면은 업무 적용 및 효과 검증 방법들을 보겠습니다. 자, 빅데이터 분석 결과 활용 시 기대되는 성과를 조직 내에서 충분히 공유해서 활용에 대한 분위기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프로젝트가 끝났으니까 자, 실무 적용해서 무조건 사용해 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직 내에서 충분히 어떤 이 기대되는 성과를 해서 이렇게 활용하면 어떤 성과를 낼 수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개인들도 사용하게 시게끔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충분히 이 조직 내에서도 어떤 성과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공유해야 된다는 것이죠. 뭔가 이렇게 그림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림을 보여줘야지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겠죠. 실무자들에게 분석 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시키고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 제시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무자는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분석 결과를 업무 잘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빅데이터 활용 효과를 지속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빅데이터 장단기 활용 계획의 우선적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장기적인 것, 단기적인 것 나눠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활용 효과 측정을 위한 성과 지표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활용을 잘 하고 있는지 그냥 활용하고 있음 이런 것도 안 되는 것이죠. 활용 얼마 잘하고 있는지 지표도 하나로 만들 수 없겠지 여러 개를 만들어야 되겠죠. 여러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평가를 할 때도 이게 5점 정도를 할 것인지 7점 정도를 할 것인지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구체화해서 성과 지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 좀 우리가 좀 잘 측정할 수 있겠죠. 사실 측정을 잘 해야지 우리가 관리도 할 수 있고 관리를 잘 할 수 있으면 우리 개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건 경영학의 아버지인 피터 드러커께서 하신 말씀이시죠. 그래서 측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측정하고 그다음에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다음 분석 결과가 조직의 성과 향상을 위해 활용되는지 분석 결과 활용 전후로 업무가 개선되었는지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거는 분석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뿐만 어떤 조직에서든지 이거를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제도가 바뀌면은 전후를 항상 비교를 해보는 것이죠. 그래야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기 가장 좋은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 것이고요. 자, 그다음 분석 결과 적용과 보고 작성편 보겠습니다. 분석 결과 적용과 성과 평가를 보면은 성과를 측정할 항목을 정하고 그다음 항목에 따라서 측정식, 그다음 측정 주체, 그다음 기간, 주기까지 결정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거는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렇게 평가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깜깜이라면 안 되는 것이고 어떻게 측정하겠다. 측정식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누가 평가 측정하겠다.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측정하겠다는 것이죠. 사실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죠. 그리고 계획된 성과 측정 방법에 따라서 성과를 측정하고 예상 성과 지표와 비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상 성과 지표와 비교했을 때 실제 성과가 목표치보다 부족하면은 단순히 그냥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다 정도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앞서서 목표치 설정 그럼 잘 됐는지
그거 먼저 보겠다는 것이 사실 이게 맞는 거죠. 사실 목표치 설정이 당연히 잘 됐어야 되는 건데 사실 업무를 하다 보면 꼭 그렇진 않죠. 그래서 근데 그 나중에 뒤에서 봤을 때 뒤에서 실제 성과 측정 해봤을 때 그때 다시 목표치 잘못됐을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한 번 더 검증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표치는 그 목표치 설정에 문제가 없었다. 그런 분석 과제의 개선 사항을 검토하는 것이고 만약에 목표치 설정부터 문제가 있었다. 그럼 이것부터 다시 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 성과 평가를 문서화하고 관련 부서 및 조직과 공유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 프로젝트 최종 보고서에는 어떤 항목이 담겨야 되는지 기본적인 항목들 그러니까 이 항목만 담기는 게 아니고요. 더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은 이 항목은 기본적으로 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담겨야 될 주요 항목들 보면은 프로젝트 개요 그리고 프로젝트 수행 조직 그다음 프로젝트 단계별 산출물 요약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성과 평가 결과 그다음 모니터링 및 개선 계획 이렇게 나가는 것인데 개요에서는 우리가 목표나 범위 일정, 비용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서 우리가 뭐 이렇게 계획도 세웠고, 그다음 뭐 성과 뭐 이렇게 보고서도 작성도 하고 하는데, 그럼 이렇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모니터링도 필요한 것이죠.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는지, 모니터링이 무엇인지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과 데이터 변화를 지속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분석 모형을 일단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에서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왜 안 되는지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면 리모델링 하는 것이죠. 일단 모니터링 및 유지 관리를 위한 목표를 수립하고 필요한 활동을 도출한 다음에 이제 투입 공수를 산정하는 것이 이게 그냥 우리가 모니터링 했고 어떤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뭐가 개선이 필요하다. 그 개선 바로 하겠다가 아닌 것이죠. 뭔가 조직 강사 어떻게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뭐 투입 공수를 산정하고 예산까지 수립한다는 것이죠. 예산 수립하고서 할 거냐 말 거냐를 보는 것이죠. 자, 왜냐면 우리가 예산보다도 투입해서 우리가 그 개선하기 위해 예산까지 뽑아놨는데 이 예산보다 만약에 우리가 아예 프로젝트를 새로 진행하는 게 더 뭐 이렇게 예산이 적게 들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그런 건 흔치 않겠지만 그래서 이걸 먼저 비교 분석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분석 모니터링 대상을 보면은 이제 먼저 구분해 보면은 분석 모니터링이 있고 분석 서비스 유지 관리를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주요 대상으로 서비스나 분석 모형, 데이터를 보는 것이고요. 그 서비스 같은 경우는 분석 과제 발굴, 활용 방안 마련, 성과 관리 등을 보는 것이고, 그다음 분석 모형 같은 경우는 분석 알고리즘 주기나 아니 변수, 그다음에 소스 이렇게 데이터 같은 경우죠. 데이터 자체를 이렇게 어떤 문제가 없는지 그것도 같이 보는 것이고요. 데이터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터의 원천인 거죠. 이거는. 자, 그리고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현 시점의 현행화 데이터 확인, 그러니까 현행화 되어 있는지 보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 분석 서비스 유지 관리 편에 보면은 그 주요 대상에서는 정책 및 제도를 볼 수가 있고 업무적인 부분, 그다음 관련 시스템, 인력 이렇게 네 개를 나눠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정책 제도 편을 보면 조직의 정책이나 제도 개발 및 적용, 그다음에 업무편 같은 경우 신규 업무를 반영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 반영됐는지 보는 것이죠. 그다음 기존 업무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요. 그다음 관련 시스템 같은 관련 시스템의 변경 사항 반영이 됐는지 반영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고, 그다음 인력편은 업무 역량이라든지 어떤 그에 대한 책임이나 역할 같은 거, 그다음 교육 훈련 등 이게 잘 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모니터링에서 어떤 그 개선 사항이 도출됐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볼 수 있겠죠. 사실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제일 우리가 어떤 모형이든지 하나 만들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령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가령 이럴 수도 있어요. 정말 잘 만든 모형이라면은 우리가 그 모형을 배포한 다음에 바로 그 개선 계획을 잡지는 않겠지만은 조금 뭐 더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바로 그 다음 날에도 개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숨기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리모델링은 언제든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는 항상 바뀝니다. 데이터는 바뀌고 또 기존에는 우리가 사용하지 못했던 아니면 사용하지 않았던 데이터가 또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또 반영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환경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리모델링이 항상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분석 모형 리모델링 위해서 데이터의 수집, 그 다음에 전처리, 분석 방법론, 그 다음 분석 결과까지 과제 전반에 대해서 보완하거나 새롭게 추가할 사항을 정리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해야 되는 것이고 도출된 개선 방안을 기반으로 리모델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에 따라서 이 리모델링을 수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분석 모형 리모델링 방법 같은 경우 보면은 그 분석 목적에 기반한 가설이나 그 추정 방법에 대한 재검토 할 수 있는 것이고 재검토를 해서 다시 그에 맞게 모델 자체가 바뀔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분석용 데이터의 범위 및 품질 검토. 범위가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품질이 좀 좋지 않았는데 품질을 좀 높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 과대적합과 과소적합 방지를 위한 알고리즘을 개선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 분석 알고리즘과 매개 변수를 최적화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최적화란 부분은 어떤 그 우리가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것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기존의 어떤 모형 자체에는 그 정확도는 좋았지만은 이 모형 자체가 너무 무거우면은 이건 기술적인 문제인 거죠. 그래서 모형을 조금 더 라이트하게 만들면서도 정확도는 같을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도 최적화 방법 중 하나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사용함에 있어서 좀 더 좀 스피디하게 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분석 모형 융합과 재결합. 그 분석 모형 서로 합칠 수도 있고요. 그렇죠? 합쳐서 어떤 그 결과가 더 좋다면 합쳐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는 이렇게 이론들을 봤는데요. 그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그 분석과 활용 같은 경우 문제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가 많지는 않은데 실무적으로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주제에 포함이 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8회 기출문제입니다. 분석 결과 활용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보면은 내부 교육 훈련 방안도 포함된다. 앞에서 우리가 본 게 기억이 나죠? 그다음 분석 결과 활용 계획은 분석 모형 리모델링 후 수립한다 했는데, 이거는 딱 봐도 이상하죠. 이게 활용 계획이 나온 다음 활용 계획에 리모델링 계획까지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그 활용 리모델링 후 수립한다는 것은 사실 이거는 모형이 만들어진 다음에 뭐 수립한다 이렇게 해도 사실은 만들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더 정확히 말하면은 약간 틀릴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분석 활용 계획 같은 경우는 원래 초반에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모형이 만들어지고 결과가 나온 다음부터는 활용 계획을 구체화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이거는 심지어 리모델링 후라는 거는 모형이 이미 나왔고 모형이 우리가 그 반영까지 된 다음에 리모델링까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한참 지났다는 거죠. 한참 지난 다음에 활용 계획을 수립하겠다 라는 거는, 이건 누가 봐도 답이 이상하죠. 그래서 이 답은 2번이 맞는 것이고요. 계속 보면은 분석 결과 활용 효과 측정을 위한 성과지표도 마련되어야 한다. 그죠? 앞에서 말씀드렸었죠. 성과지표가 꼭 있어야 된다고요. 분석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그죠? 모니터링을 해서 잘 사용되고 있는지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부분이 우리 문제인지를 도출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리모델링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요. 다음 문제입니다. 5회 기출 문제입니다. 분석 결과 스토리텔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행해야 하는 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스토리보드 도구 검증, 2번은 그 사용자 데이터 정의, 3번은 사용자 시나리오 작성, 4번은 스토리보드 기획이 있습니다. 그 답은 1번인데요. 이제 우리가 내용 하나씩 보면은 우리가 분석 결과 스토리텔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행해야 하는 일들을 보면은 이 절차를 먼저 한번 보면, 이 절차는 첫 번째는 스토리텔링을 위해서 어떤 사용자 데이터가 필요한지 정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다음으로 사용자 관점에서 분석 결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나리오를 작성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토리텔링의 흐름과 내용을 구성하기 위한 스토리보드 기획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차들을 가지고 보면 우리가 이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 건 뭐가 있어요? 그 스토리보드 도구 검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기출문제 4회입니다. 분석 모형 리모델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개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맞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경우 리모델링이 이루어진다. 맞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걸 개선할 수도 있지만은 이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이 됐거나 아니면 어떤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새로운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경우 우리가 리모델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 분석 알고리즘 개선 작업이 이루어진다. 그렇죠? 이거는 그렇죠? 이것도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어떤 시스템을 조금 최적화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어떤 성능을 높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 4번은 이제 새로운 분석 과제를 발굴한다 했는데, 이거는 어떤 새로운 요구사항이라는 것과 새로운 분석 과제를 우리가 이게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 요구사항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거에다 어떤 요구사항이 추가되는 것이고, 새로운 분석 과제는 조금 더 큰 관점인 겁니다. 이거는 어떤 과제에 대한 어떤 요구사항이 들어가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새로운 분석 과제를 발굴한다는 거는, 분석 과제의 발굴은 우리가 전개 단계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리모델링 단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분석 과제 발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분석 기획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분석 결과 활용편을 살펴봤고요. 이 분석 결과 활용편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빅데이터 분석기사 필기 2026년 판 해서 26년 판 교재를 활용했습니다. 자, 이상으로 분석 결과 활용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